이번 시간에는 문화복지개론 1주차 2강 문화복지란 무엇인가 중에서 복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복지는 문화 플러스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지에 관한 연구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요. 또 능력 외에 다른 여러 요소들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못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찾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잠깐 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못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조상 탓이다. 세 번째, 아니다. 사회 구조 탓이다. 즉, 남 탓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여러분들하고 대면 강의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제가 즉시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하지 못하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뭐 5, 60년 전쯤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못 사는 것은 자기가 게으르고 못난 탓이라고 생각했고요. 저 서구에서조차 사람이 아픈 것은 죄를 지어서 아프고 뿐만 아니라 장애된 사람은 죄를 많이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후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장애인이 되는 것은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지진이 나거나 산불이 났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요. 못 사는 것은 여러분 사회 구조 탓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실례를 되면은 지금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게으른 것이 아니고요. 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즉 코로나라는 역병이 몰아닥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개인이 능력은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는 것이죠. 즉 이것이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IMF 경우도 그랬었고요. 세계적인 대공황 1910년대 대공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가난한 것이 꼭 내 탓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화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요. 자본주의가 도래됐고 자본주의가 도래됨으로 해서 세상 많이 불평등해졌습니다. 이 불평등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이 어렵게 살게 된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본주의가 어떤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자, 자본주의 구조는 마치 실례를 든다면요. 여러분들 그 의자 뺏기 놀이 아시나요? 이제 유치원들 생들 그거 많이 하죠. 의자를 처음에
8개를 갖다 놓고 10사람이 주위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의자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죠. 원을 그리면서.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다. 빙글빙글 돌아간다 내 방아가. 이러다 어느 순간에 딱 소리가 멈춰지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의자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는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죠.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서 앉으려고 하지만은 구조적으로 사람은 10명인데 의자가 8개라면 두 사람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탈락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의자를 2개를 또 빼고 8명이 돌면 6명이 앉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마치 이러한 비슷한 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탈락되는, 낙오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고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취약계층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 즉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급으로 지원받는 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권리예요. 각 개인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라도 그런 취약계층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구라도 이 취약계층에서 정상적으로 가서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개념을 여러분들 항상 사회복지사라면 문화복지사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계층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라면서 교육에 들어갑니다. 자, 복지라는요 무엇인가 하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취약계층, 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층가 있고요. 여기에는 정부인 공공, 또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죠. 이 재원은 주로 어디서 충당되는가 하면 조세, 즉 세금을 통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받아진 세금을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 즉 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공, 즉 정부에서 민간단체에게 줌으로써 민간단체가 대상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단체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겠지만은 국민, 즉 민간인으로부터 받는 기부나 후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국민에서는 국민이 직접 계층에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지가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사회복지는 정부가 조세를 통해서 대부분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만 제가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즉 조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봐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낚시를 하는 장면인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열심히 낚시를 해서 고기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죠. 그러면 이 부자는 일거에 가난한 사람이 잡아놓은 바구니에 있는 고기를 한꺼번에 갖고 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그림 같지만 실제 사회적인 현상이 이거와 그리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요. 어떤 세상의 모든 재원이 부자 몇 사람이 다 갖고 있고 적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부리고 엄청도 부리지만 이 작은 슬라이스 재원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갖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있죠. 이것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한문으로 불한빈하니 한불근이라. 이거는 공자님이, 즉 2500년 전에 계신 공자님이 논어 계시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가난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불안 염려하지 말고, 균 한번이죠. 즉 고르게 나눠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균등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불평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날 이것은 만고변의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역사의 정책가들은 어떻게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평등하게 나눠주냐가 큰 관건이고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복지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대무제트, 비무장지대의 그 독수들이 이제 겨울철에 날아오는데, 비무장지대에 그냥 먹이를 던져줘 왔어요. 이 독수들이 서로 달려들어 먹는데요. 양육 강식이 가장 강한 자만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강한 자가 먹고요. 양육 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시죠.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제비가요. 제비가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비는 제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국가로 보내주면 됩니다. 즉 정책자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제비 새끼들은 취약계층의 사람들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비 새끼가 먹이를 나누는 것을 갖다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면요. 여기 이 어미 제비는 이 새끼들 중에서 어떤 것이 먹고 안 먹은 것도 알지만은 유심하면 땅강아지를 만약 잡는다면 땅강아지 한 곳에만 준답니다. 또 지렁이가 있으면 한 곳에만 지렁이 준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새끼들이 어떠한 취약함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제비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선택적 복지죠. 모든 것을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라 골라가면서 아픈 것을 적세적소에 좋은 먹이를 갖다가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적 복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제가 제공했고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어미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7마리를 낳는데요. 새끼가 똑같이 7마리에게 먹이통을 놔두고 똑같은 음식을 놔줬어요. 이것이 제도적 복지를 갖다 내는 겁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정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거 새끼는 취약계층을 갖다가 키울 때 이게 똑같이 골고루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제도적 복지입니다. 제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든다면 우리 중학교까지 전부 다 우리가 무상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제도적 복지라는 건데, 제도적 복지를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도적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구나. 그 외에 또 세 번으로 더 나눈 것은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수십 번이고 수백 차례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복지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또 이 현상을 한번 또 제시해 볼게요. 여기는요, 브라질의 상파울로입니다. 이렇게 지금 울타리가 쳐 있고요. 이 담벼락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빈민가고요. 우측에는 이 부유층입니다. 이 부유층은 잘 돼 있죠. 운동시설이 잘 돼 있고요. 각 층마다 수영장까지 다 있는 반면에 이 좌측에 빈민촌에 보면 이렇게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인 현실이죠. 빈부의 차를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부자가 버리는 쓰레기를 가난한 사람이 쓰레기에서 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 개 2마리를 지금 나타냈는데요. 요 개 녀석은 주인을 잘 만나 팔자가 좋아서 호식해서 살도 퉁퉁하게 쪄서 그저 먹을 것도 지천에 있으니까 늘어지게 잠만 자는데, 요 아래에 있는 개 자식은 부모를 잘못 만나, 즉
주인을 잘못 만나서 동냥하는 데 좁은 데 올라가서 고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뭐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에 있는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의 빈민가와 부촌을 갖다 그대로 찍어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집은 잘 살기 때문에 이 아들 보세요. 거의 그래서 부자로 통통에 살쪄가지고 이 차를 타고 같이 갑니다.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부모를 잘못 만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 부모까지 공양하는 그런 세태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떠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영국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그대로 지금 찾아내는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또 공부하는 그런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은 제가 신문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가 조금 어려운 측면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나쁜 거죠.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왜 사회복지가 필요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신문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혹사 등 항해에서 금신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골방사로 16시간 노동한다. 그 다음에 소녀 등 2만여 명 혹사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떠나간 모세 복지급여 신청만 했어도 지난번에 모녀 자살 사건 같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모녀 세 모녀가 자살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복지급여 신청만 했어도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복지에 대해서 이것이 잘 나누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전달 체계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직접 여의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국제국가가 등장한 것을 보면요. 역사적인 그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자,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도 사회, 중세 봉건제도 사회는 생산수단이 가장 중요했었죠.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현대에서도 자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있는데 공장이 바로 생산수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빵 공장은 빵이 바로 생산물이 되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이 생산수단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사회를 봐야 되겠다. 한 사람은 공장을 갖고 있는 집 아들이 빵 공장. 한 집은 빵 공장 하는 아들이에요. 누구를 갖다 선택해야 되나요? 당연히 빵 공장 주인집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주의 체제를 한번 볼게요. 자본주의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는요, 시장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세금을 갖다 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으니까 복지국가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약용국가라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서 후기 자본주의 세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후기 자본주의는요 시장 자유보다 정보 유입이 큰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서요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러면 세금이 많으면 정부가 돈이 많아지니까 복지를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지국가가 돼서 또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복지국가의 맹점이 나타났어요. 즉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석유 파동 같은 것이 났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복지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복지사회라고 있죠. 시장의 자유를 정부에게보다 더 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부가 개입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개입 적게 하다는 신뢰를 준다면 여러분들 요즘은 그 각종 뭐 다가서 복지시설을 민간인한테 맡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도소도 민간인한테 넘겨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세금을 적게 되니까 복지가 아무래도 적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복지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체증의 공산주의가 있는데요. 이건 100%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세금을 100% 받는 방면에 복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겠죠? 북한이죠. 북한은 복지국가로서 제일 잘 된 사회이긴 하나 그 질이 형편없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기 자본주의는 아까 자유방임주의라고 했죠. 작은 정부. 그런데 이것은 시장 자유확대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경우에서 짙은 취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빈부의식이 커지죠. 봉급을 얼마를 하든 본인이 마음대로. 또 세금도 별로 안 걷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건이 나쁠 수밖에 없고 인권 침해가 되고 환경 오염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대다수 국민이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회주의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로 가지 않기 위한 반동으로 수령 자본주의가 태어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인간한 삶을 보장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조획하는데 이것이 이제 세금을 갖다 왕창 걷어들여서 복지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갖다 우리 수령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에는 복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경제공활과 사회 구조적인 빈곤과 실업이 나타남으로 해서 수령 자본주의가 대신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1회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은 수령 자본주의 복지국가 제1의 길 이건 다 같은 말이구나. 복지국가라는 뜻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령 자본주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1970년대 서기 파동이 일어나고요. 복지 비용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연구병, 대처림이라고 그러죠. 근무력이 저하되는 거죠. 일을 안 해도 봉급 나오는데 뭘 일을 하는 겁니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니까 국민 경제 부담 증가라고 하죠. 이 대처 수상은요 노동당인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렇게까지 일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자본주의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다 다시 신자유주의로 복지가 축소됐죠. 그래서 이걸 복지사회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길이라고도 하고요. 복지사회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문제가 또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면요. 다시 부가 전체 국민이 20으로 모든 재원이 들어가고요. 상대한 발탁인 국민이 80%나 됐다. 근데 지금은 더 심해졌죠. 10대 90에서 이제는 뭐 1대 99 이렇게 됐다고 해요. 최고의 부자가 많은 돈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점이 생각되는데 다시 이것은 말이죠.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났고요. 이에 대비해서 신자유주의를 표단하고 사회 고당제도의 부작용을 외울 수 있는 제3의 길로서 생산적 복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지가 서서히 발전되는 단계를 갖다가 설명드린 거예요. 제1은 제2의 길, 제3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1은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사회민주적인 기획을 갖다 했음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했던 것이고 제2의 길은 이제 복지국가로 시장의 자유를 확대해서 국가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시민자의 획기를 갖다서 사회적 평등을 부각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영국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자선사과 박사 사비어서 왕의한 공공복지나 자선과 박의 사상 그리고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복지를 갖다 했는데요. 빈민통제법 아까 영국의 그림 봤었죠?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시대에 구빈원을 같이 사진을 갖다 찍어놨던 것인데요. 빈민국의 국가가 지금을 인정한 최초의 법이라고 합니다. 구빈법이 변화됐는데 이것은 거주지 정주법 이것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시켰죠. 왜냐하면 불황아들이 자꾸만 많아서 지역을 떠돌게 되니까 빈민을 자유로운 이동 금지시켰고 강제 노역적법을 만들었어요.
그 노동이 가능한 빈면은 고용하는 국부의 증진을 노력했다는 겁니다. 구빈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요. 길버트법, 그 다음에 지금 헨리법 등이 있었고요. 자선 협회 단계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사회복지가 1961년대 5.16 군사혁명 이후에 군사정부의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생활보호법, 군사원업 보상법, 재해보호법 인쇄이 있었고요. 현대식 제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 제도가 도입됐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진입으로써 생산적 복지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참여복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달됐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시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첫째 시간에는 문화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는 복지가 무엇인지 대충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망을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문화복지 중에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화복지에 관해서, 즉 이제 첫째 시간에 했던 문화 둘째 시간 했던 복지를 통해서 셋째 시간엔 문화복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